인성이 사회생활에서 그리고 조직생활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성이라는 키워드가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이슈가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물음을 던져야 실제로 우리의 삶과 맞닿는 고민이 될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왔던 주제가 어디로 수렴이 될까? 그리고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까? 결국 사회적으로 인성과 정의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회의 부정부패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인성역전 확장판, 부정부패를 방지해보는 인성, 부정부패와 싸우는 인성, 부부싸인! 별로야? 부부싸인? 네. 우리의 인성을 고민하는 4명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김장!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관찰과 분석과 심리학에 관한 썰을 맡고 있는 차가운 여자 소설가 김현경입니다. 정철! 예, 뜨거운 철학자 정승입니다. 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상! 상담에서 만난 사례를 가지고 인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따뜻한 여자 서명석입니다. 저는 제작하고 있는 교육 전문가 원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성이 올바르면 어떻게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을지 한번 깊고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싸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정직이 사회적 스킬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거짓말이 사회적 스킬일까요? 정직이 사회적 스킬일까요? 둘 다죠. 그쵸.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정직이 전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요. 정직 전략. 정직 전략. 야, 저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정직한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한번 정직해져 볼까? 그 사람 앞에서는 의도적으로 정직해지는 두 개 다 거죠. 사회적 스킬. 아, 근데 그것도 있어요. 맞아. 내가 또 정직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거짓말 해야 될 때 거짓말 하기 위해서. 히든 카드를 써먹기 위해서. 내가 정직한 사람이라는 그 사람들한테 인식이 있어야 정말 꼭 필요한 거짓말 할 때 그게 그때 먹혀요. 믿어주니까. 그럼요. 내가 그렇지. 거짓말쟁이로 찍혀버리면 진짜 필요할 때 거짓말을 양치기 소년이네. 못해요. 그렇지. 그런 면에 있어서도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정직이 오히려. 네. 그래서 우리 김작께서 말씀해주신 이 심리학적 분석들을 쭉 놓고 봤을 때 저는 아직도 계속 의심이 되는 게 과연 거짓말을 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건가? 라는 생각이 아직도 떠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난 아직도 사회적인 스킬이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그래서 누구를 소환해야 될까요? 자, 정철 나와. 도저히 난 용납이 안 돼요. 죄송해요. 왜요? 왜냐면 우리가 서양 철학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 서양 철학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칸트야. 칸트 또 나왔네. 알죠? 또 나왔어. 자주 나오시는 자주 나와야지 당연히. 근데 그 양반이 매일 아침에 항상 보면 산책을 해. 근데 그 시간 딱 6시야. 그 자명종 시계 있잖아. 조그만한 거. 그걸 들고 6시면은 집 밖으로 나와. 매일 죽을 때까지. 정직한 거지. 약속을 했으면 지키라는 거야. 자기하고. 자기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칸트는. 그래서 아니,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시계를 모를 때 칸트 지나가는 거. 칸트를 보면은 몇 시구나 했다고.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야.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야. 솔직하게. 그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 아니야. 뭐가 행복해? 왜냐면 시계가 그 당시 얼마나 비싼데. 그럼요. 그게 웃을 게 아니라 옛날에는 시간을 아는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칸트가 한 말이 뭐냐면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칸트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네. 정직하라고. 그걸 지켜주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진다. 이거 보편성. 그게 중요한 거야 또. 근데 칸트는 그걸 몸으로 보여줬어. 자기는 시계 들고 있는데 그러면서 아침마다 6시에 일어나가지고 참 아유 내가 봐도 참 우리 원 교수님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안 되죠. 가끔은 좀 안 일어나고 좀 잘 수도 있고 한데 칸트는 안 된다는 거야. 아, 근데 그러면은 칸트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뭐 남자친구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작은 거짓말 같은 것도 나쁩니까? 칸트가 말한 거는 어떤 거짓말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내가 잘한 거네? 그렇지. 안 돼?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지. 조금이라도 거짓말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때부터 서로 못 믿는다는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아예 하지를 마 이거야. 칸트.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쇼커트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포멀을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안 어울린 거야. 근데 그 사람들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니 내 머리 좀 이상하지 않냐? 근데 다른 사람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그냥 정말 그렇게 했는데 한 사람만 안 어울리긴 하다. 근데 너도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정직하게 얘기해 준 거라서 되게 고마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고마웠을까? 글쎄 뭐 그렇게 말해서 고마울 리가 없겠지. 그럼 나쁜 거잖아. 남 아니요, 마음에 근데 저는 상하게 그런 말 들었을 때 상처받을 거라면 아예 물어보질 말았어야 된다고 그렇지. 생각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말을 고맙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사람 같아요. 그렇죠. 봐봐. 그때 그러니까 대부분은- 칸트 말이 맞다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면은 좀 약간 뭐 가슴에 상처가 있고 뭐 이럴 수 있어. 하지만 결국 알고 보면 나중에 좀 지나잖아? 그러면 다들 행복해져. 근데 그런 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짓말을 뭐 남의 기분 맞추려면 하는 게 다 좋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남의 기분 맞추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을 말했을 때 헉헉하게 들리는 거지 사실은 그거 자체가 이게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는 거를 맞아요. 알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있다면 그게 그렇게까지 막 엄청 기분 나쁜 말은 아닐 수도 근데 있거든요. 전 지금 김작가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두 사람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더라면 문제가 안 됐다. 그렇지. 근데 이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 그렇지. 문제가 근데 전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다시 머리를 기르고 다시 뭐 어쨌든 머리 뭐 해갖고 왔고 그분한테 물어봤냐면 다른 사람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그분한테 물어봐서 상처받은 사람한테 그렇지. 이제 서로 기분 안 나쁘려 거짓말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싸우다 보면 또 나오는 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왔으면 이 상대방도 그 말을 못 믿게 되고 맞아. 너는 왜 항상 그렇게 말해?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이 아니잖아. 그러면은 상대방이 그러면 또 그 말을 듣고 그때는 기분이 나빠. 근데 이게 만약에 평소에도 이쪽에서 자기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는 버릇을 들였으면은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는 건데 또 그러면 상대방이 아니 정직하게 말해도 난리 거짓말하면 거짓말한다고 난리 어떡하란 말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정말 완전히 신뢰관계가 무너져가지고 그쵸. 정말 그 메비우스에 띠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끊이지 않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직했으면 그래요. 좋았을 수도 있겠네요. 정직이라는 말이 한자로 직자를 보시면은 그 열십자에 눈목자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말 뜻이 뭐냐면 10명의 사람들이 눈을 뜨고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직자가 뭐냐면 다 보고 있으니까 잘해. 이 말이거든.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누군가 보고 그렇네. 있다. 아무도 안 보고 있어도 늘 누가 보고 있는 누군가 것처럼 보고 있다. 살으라는 얘기. 그게 직자야. 솔직하다, 정직하다 뭐 할 때 항상 직자를 붙이잖아요, 직자. 네네. 보고 있으니까 잘해라. 그렇지.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은 누군가 안 보고 있어도 누군가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선 행동하라는 거지. 아무도 없어도. 그렇게 해서 이거는 칸트하고 또 연결되는 건데 자기 행동이 정말로 보편성이 있나 일반성이 있나 봤을 때 너 잘했어. 솔직하게 말 잘했어. 정직하게. 그렇게 해주면 잘한 거야. 나는 안와다. 그래서 칸트는 쟨 칸트니까. 그리고 내가 딱 생각 들었던 게 뭐냐면 칸트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꾸준하게 행동을 했잖아요. 그 사람 친구 많을까? 평소에 삶을 살았을 때 남을 그냥 편안하게 해주는 보통 스타일은 아니지. 사람처럼 그치. 어울려서 살았을까? 편안하진 않지. 그러면 그 사람은 예외로 둬야지.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기에는 너무나 큰 예잖아요. 그래서 전 아직까지도 동의가 안 돼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말을 할 때 보면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진실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진실인지 또 그게 진짜 거짓말인지 헷갈려. 근데 듣는 사람이 감동을 먹어. 그러면 그게 진짜가 돼버려. 말하는 사람의 논리를 따지는 건데 그 논리의 결과는 듣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우리 인성역전 잘 될 거예요. 앞으로 같이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판단은 내 말에 대해서 그렇지.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한다는 그렇지, 거구나. 당연하죠.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거야? 혼이 담긴 구라. 응? 그리고 이게 또 그것도 있어요. 제가 얘기했던 거짓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짓말은 아주 약간 거짓말이라도 거짓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한다는 거짓말도 하는 순간에는 내가 찔려 안 예뻐 보이는데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엄밀한 의미에서 거짓말일 수 있지만 그 마음에는 그래도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저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라는 뜻으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남편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그 피드백을 받아서 나도 정말 아내를 사랑하게 그렇지. 돼. 계속 볼 수 있네. 사랑한다고 하면은 사랑이 되잖아요. 네.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면 처음에 거짓말 탐지기에는 걸렸을지라도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말한 거기 때문에
진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인 거죠. 정말 중요한 거는 마음이거든. 우리 철학에서는 가장 첫 번째 가치는 사랑이야. 사랑하면 그때부터는 솔직해지고 정직해지는 거야. 사랑하면. 그래서 모든 가치의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안 하다. 네. 저는 굳이 다른 사람 사랑할 필요도 잘 못 느끼고. 아니 지금 애기 있잖아. 아니 제 애기는 사랑하죠. 애기는 믿으니까 애기는 잘해줘요. 근데 내가 왜 굳이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나하고도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 자, 저 원 교수님이 유학도 좀 공부했잖아. 유교. 공자님이 뭐라고 했어?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그게 기본이 마음이 뭔데? 사랑이야. 나는 칸트 얘기를 들이대고 공자님 얘기 들이대면은 쟤는 공자니까, 쟤는 칸트니까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에 대한 거를 내가 뭐 저 사람까지 굳이 사랑해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이라는 게 막 내 목숨 바쳐 사랑해 이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결국 저 사람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안에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있고 우리가 세계의 일원인 거잖아요. 근데 행복해지는 게 남들이 다 불행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불행하면 나도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니까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그게 아니라 대승적 차원에서 그렇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직이라는 가치를 추구를 해야지 좋다. 그 거짓말이라는 게 네. 완전 false. 정철학의 조선 영어 발음. 원래 발음은 이렇습니다. false, 사실이 아닌 가짜의 라는 뜻입니다.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한마디로 거짓말이잖아.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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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옷 받침. 시옷 받침. 그래. 근데 우리 충청도 사투리에 야 거진 됐네 이제 이 정도면 거진 다 됐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거의. 거진. 야 너 거진 다 했네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다 한 거냐 아닌 거냐 이 말이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거의 다 된 거니까. 그러니까 거진 다 했으니까 그 거진이란 말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이야. 거진 다 했어? 얼마 안 남았네? 뭐 이런 거거든. 그럼 다 했다고 받아들이죠. 다 했다고 받아들이죠. 거진 했으니까. 아버지 거진 다 했어요. 그러면 고생했어. 이래. 맞다. 받아줄 때 이건 참이다. 고생 많이 했다. 근데 그 앞에 거짓은 시옷자. 그건 진짜 거짓말이었던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선 아들내미가 일을 안 하고서는 아빠 다 했어 이런 거지.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지. 근데 아버지 저 거짓 다 했어요. 그러면 수고했어. 이건 참인 거예요. 칸트나 공자님은 내가 봤을 땐 잘 안 와닿았고 그나마 제일 와닿았던 게 이거인 것 같아요. 내 말에 대한 정말인가 그 다음에 내 말에 대한 가치는 상대방이 판단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를 항상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정직이라고 하게 되면은 10십자 밑에 눈이 10개가 있다며 그러니까 항상 10명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 가치에 대한 내 말에 대한 판단은 상대방이 해주는 거다. 그렇지. 그랬을 때 내 말에 대해서 거짓말이던 아니면 거짓말이던 믿고 안 믿고는 상대방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거짓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믿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것들은 상대방이 평소에 얼마만큼 나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고 있었느냐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실제로 거짓말을 했을 때도 상대방이 저 거짓말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또 상대방이 평소에 나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교수님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마음에서 중요한 건 사랑이라고. 그건 왜 빼먹어? 사랑이 중요한 건데. 만약에 얘가 뭐 거진 다한 정도는 아니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사랑하고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이 있으면 거진 다 했어요. 그러고 막 서둘러가지고 그 다음에 해놓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사실은 거진 다한 게 아니었지. 그때 그게 거짓말이라고 엄밀하게는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책임을 다해서 그거를 그래서 서둘러서 해놨어. 그럼 사실 그게 정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가짐 자체가 네네.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나 사랑에 대한 마음가짐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100%가 아니었어. 100%가 아니었어도 그 거짓말은 참이 참으로서로 되는 거지. 그 가치가 형성이 된다라는 그렇지. 거구나. 의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머리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도 이 사람의 기분을 맞추려고 뭐안 어울리는데 어울린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또 정말 눈에 뭐가 씌운 사람은 안 어울리는데도 그게 예뻐 보여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게 객관적인 판단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진짜 안 어울려. 근데 내가 얘가 마음은 상하겠지만 뭐 본인한테 어울리는 머리를 하는데 내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야 안 어울려 솔직히 다음엔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랑 내가 얘가 별로 싫어. 근데 마침 이상한 머리를 하고 왔어. 갈궈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야 되게 안 어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그게 참말이라고 해도 다르잖아요. 그런 의도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맞아. 오케이. 그러면은 그게 이제 개인적인 삶이다. 그러면은 개인적인 그 사회 생활에 있어서는 의도가 좋고 내 말에 대한 가치를 잘 심기 위해서 평소에 정직한 게 좋다. 그럼 여기까지는 오케이. 이제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한번 가볼까요? 근데 국가의 관계는 우리나라에 최대한 이익을 많이 땡겨내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국가하고 서로 딜을 할 때 여러 가지 전략들을 쓸 수가 있잖아요. 기만 전술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회피를 하는 전술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랬을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의사 판단까지도 다 정직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래요. 아 그래요? 저는 이거는 또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내가 10이 플러스가 되려면 제가 10이 마이너스가 돼야 돼. 이게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요즘 시대에는 우리나라만 좋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쪽도 사람이 사는 집단이고 자기 그렇지. 일을 하는 집단인데 서로 신뢰가 없으면은요. 내가 처음에 플러스 한다고 해도 저쪽에 나 안 믿어주고 야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네 손해보는 걸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잖아요. 어차피 믿을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믿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먼저 신뢰를 보여주고 얘네가 나라도 나랑 다 똑같은 뭔 거지. 소리냐면 내가 믿어준다는 거야. 맞아요. 그 얘기를 내가 하거든. 믿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을 만한 행동을 해야지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게 진짜로 나라가 어차피 같은 지구상에서 사는 거잖아요. 얘네가 이익이 난다고 내가 손해가 나고 그게 완전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에서 뭔가 잘못되면은 바로바로 돌아와. 바로 와. 진짜 얘네가 환경 파괴되면 우리가 뭐 다른 별에서 사냐고. 그리고 얘네 나라 어려워지면은 그 부담이 우리한테 우리도 같이 어려워져. 예, 그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엔 같은 공동체, 세계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신뢰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사회에서 100% 다 있는 말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어쨌든 신뢰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밖에 사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서로 거는 속여먹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국지에 보게 되면은 전쟁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적하고 대치하고 있어요. 서로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짓으로 이제 뭐 이렇게 막 급히 후퇴한 것처럼 전장을 꾸며놓고 사람들이 매복해 있습니다. 그래놓고선 적들이 야 얘네 후퇴했나 보다 돌격 하고서 딱 돌격했는데 포위해서 대승을 거두죠. 그 누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인성이라던가 윤리라던가 이런 모든 규칙이 무너지는 거예요. 전쟁은 그럼. 집단과 집단에서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성이 완전히 말살되는 행위예요. 그럼. 그러니까 그 전쟁을 놓고서는 사실 인성이나 윤리를 논할 가치조차 없죠. 그래서 그렇지. 아니 전쟁을 하는 그러면은 거지. 만약에 이런 거예요. 그런 전략을 짰던 사람들은 어쨌든 이기기 위해서 전략을 짠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인성적으로 나쁜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자꾸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요. 정직이라고 하게 되는 가치가 그 아까 전쟁에서 이겼든 졌든 간에 히틀러든 누구든 딱 전쟁 끝나고 나서 말년에 내가 그때 참 내가 잘못했어. 사람 많이 죽였지. 내가 그때 그렇게 전쟁 낸 거 아니었는데 이랬으면 정직하잖아. 죽을 때. 그러면은 용서가 돼. 근데 히틀러는 말이 없이 갔어 그냥. 그건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못 해주는 거야 히틀러는. 아니 그러니까요. 마지막까지라도. 근데 그 히틀러는 인정을 못 받지만 기만 전술을 잘 썼던 룸멜은 인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은 그 정직이라고 하게 되는 가치가 항상 지켜야 된다라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건 칸트 얘기인 거고 그건 공자님의 얘기인 거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정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과연 도덕적 가치냐는 거예요. 정직 자체가 도덕적 가치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 그래요? 정직이라는 도덕적 가치는 없어. 그냥 사랑, 뭐 믿음 이런 건 가치가 되지만 정직은 가치로 안 들어가요. 그럼 뭐야? 아니 사랑하면 당연히 정직하겠지.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정직은 수단이야. 목적은 사랑이고.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무조건 정직해지고 믿고 다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했다. 그럼 윤리적으로 나쁜 건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 원인이 진선미 중에 뭐냐지. 진리를 위해서, 아니면 선을 위해서, 아니면 사랑을 위해서. 그게 문제지. 목적이 뭐였냐가 중요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말도 그거잖아요. 거짓말도 따지고 보면 정직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목적이 좋고 결국에는 그 목적을 이뤄냈기 때문에 걔는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아,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구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파요. 그래서 군대 간 아들한테 가족들이 숨겼어요. 그럼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가족들이 거짓말한 거는 윤리적으로 나쁘다, 기다라고 판단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지향하고 있었던 거는 아들의 안정. 너가 군대 생활을 잘하려면은 너를 걱정해야 되니까 그 마음 자체가 사랑하는 마음. 지향하는 거짓말이 지향하는 마음 자체가 너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랬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거짓말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이런 목적이 있으니까 하겠다라고 동참을 했을 거고 그리고 나중에 아들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도 따지고 나면 서운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나쁘다라고는 생각을 못 하겠네요. 그럼 기만전술 나왔을 때 그것도 비슷할 것 같아요. 기만전술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용한 건 내 국민들을 살리기 위한 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거짓이냐 참이냐를 따지기 전에 내가 소중한 것들을 지켜야 되는 부분들, 사람 목숨을 지켜야 되는 것이 먼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 좀 있어요. 그래.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을 쭉 정리를 해보게 되자면은 가치 판단은 남이 해주는 거다. 그죠? 그래서 내가 말을 한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가치 판단은 상대방이 해주는 거다. 그리고 그 상대방이 가치 판단을 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다. 그렇지, 마음가짐. 그래서 그 마음가짐이 사랑을 지향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진선, 미와 같은 여러 가지 가치들을 지향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동의를 더 많이 해주겠고, 그 다음에 동의를 못 해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럼 이런 거일 수도 있겠네요. 내 의도가 되게 좋았어. 그리고 나는 그 의도에 맞게 거짓말을 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의도가 정말 좋았으면은 결국은 언젠가는 인정받지 않을까요? 의도가 정말 좋았으면은 결국은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할 거야. 뭐 오래 걸리겠지만. 그렇구나.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해서 설득과 여러 가지 토론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니 그것보다 진심은 통해 언젠가는. 아 그래요? 진심은 통해. 그렇구나. 그러면은 어쨌든 대승적인 차원에서 진심은 통하니까 진심은 통해 언젠가는. 그런 게 정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일단은 정직하는 게 좋다. 그리고 정직하면은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나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얘기에 덧붙여서 이제 김작이 아까 얘기해 주셨던 거짓말의 폐해라고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서로 못 믿게 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서로 못 믿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불안하고 결국에는 내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은 최대한 피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윤리적 판단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이 이 거짓말을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해주느냐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짓말하는 이유라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이제 결론을 냈잖아요. 근데 이제 정천 선생님은 아니다, 거짓말은 나쁜 거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같은 얘기 같아요. 그치? 왜냐하면 내가 말한 해도 되는 거짓말이라는 거는 거짓말을 얘기한 거였어요. 보니까 그러네. 네, 거짓말도 뭐 결국에 엄밀하게 따지면은 여기서는 다 거짓말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의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가 쉬우니까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어도 악의 경향성이 있으니까 항상 주의하면서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다 수렴이 되겠네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정직에 대해서 그다음에 거짓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짓말을 하고 싶은 순간과
정직을 피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지기 위한 현실적인 요령 뭐가 있을까요? 저는 좀 멀리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거짓말이 당장은 이익이 되는 것 같은데 멀리 보면 정직이 이익이 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좀 쉽게 가고 싶어도 그렇게 가면은 금방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처음부터 정도로 가는 게 사실 결국엔 제일 빨리 가는 길이다. 이런 거를 알고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결정적인 순간에서 빛을 발하는 건 정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무리 꼼수를 쓰고 막 머리를 굴려갖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딱 정직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를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의 가치 판단을 잘 해주기 위해서 보험으로라도 나는 정직해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천성적으로 정직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정직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잡아야 정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도 아니 정직하다 하지 않다고 말하는 자체가 정직한 거예요. 맞아, 그건 그런 그래, 거 그거 같아.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것 같아.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본인이 지금 정직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정직한 줄 알아 지금? 아 그렇구나. 나 이게 이렇게 정직한 사람 영어로는 정직이 아니스트잖아. 안어야 권위. 정철학의 조선 영어 발음. 원래 발음은 이렇습니다. 정직을 뜻하는 영단어는 honesty, 명예를 뜻하는 영단어에서 honor,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피디죠. 아 그래? 그렇지 원피트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무언가를 혼자서 뭐 할 수는 없잖아요. 조직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은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하고 싶다면은 적어도 정직이라고 하게 되는 가치는 탑재를 해두는 것이 상당히 그렇지.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가서 하지 뭐 이러면 안 되니까 지금서부터라도 연습을 많이 해두는 게 필요하다. 그럼.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부터 좀 정직해지려고 노력을 하면 나중에 빛을 발하는 순간이 있을 거다. 안어는 한순간에 쌓이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게 메달 오브 아너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 제일 큰 훈장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 아너가 누구나 다 쉽게 가질 수 있었으면 그런 훈장 안 줬을 거라고. 그럼. 근데 정말로 갖추기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 명예인 건데 그 명예를 갖추기에 상당히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정직이다. 어니스트. 아니스트. 그리고 또 그거 있다? 뭐? 거짓말 자주 하는 사람이 거짓말 할 줄 아니까 남한테 안 속을 것 같아요? 속아요. 잘 속아. 결국 아, 속아. 그래요? 또 속아. 왜냐하면 맨날 속아. 거짓말 잘 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본인이 요령을 피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쉽게 가는 길을 원하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쉽게 가는 길을 얘기를 하면 그쪽에 자꾸 솔깃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쉽게 가고 귀에 달콤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말일수록 거짓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이게 거짓말 안 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뭐라 하는지 모르겠고 나는 그냥 정도로 갈래.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그런 말을 쉽게 휩쓸리지 않아요. 맞아. 예, 그거는 예, 확실하다. 그래서 왜 그 작게에 넘어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거짓말 잘하는 사람도 결국에 작게에 넘어가요. 진짜 많이 봤어요, 저. 예, 길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얘기 쭉 들어보니까 그런 거네요. 내 말의 가치를 상대방이 평가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정직하면 내 주변에는 나의 말을 잘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 주변에는 정직한 사람들만 모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그 자체가 되게 초록은 동색이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거짓말을 계속 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변에 거짓말 그럼 하는 다- 리그에 속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전부 다 거짓말쟁이지. 근데 전부 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부정의 효과라 그래가지고 한 번 낙인 찍히면은 그거를 긍정으로 바꾸는데 걸리는 그거 에너지가 쉽지가 않아요. 10배 맞아. 이상인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 인간관계나 인맥들을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관리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요소를 없애려면 아예 처음부터 좀 정직하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뢰를 계속 쌓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을 믿기 때문에 그런 순간들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또 달리 생각하면 거짓말했을 때 뒷감당은요? 그게 더 힘들어요. 그렇지. 진실을 말해도 물론 그 객가가 있지만 거짓말했을 때 그게 더 무서워요. 저는. 그렇구나. 그치. 저도 예. 그게 무서워서. 그래서 어차피 거짓말해도 혼나고 참말해도 혼날 거라면 차라리 참말하고 혼나는 게 매도 일찍 맞는 게 낫다고 그래.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거짓말해서 혼나는 게 계속 많아지면 실제적으로 끝까지 못 믿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소심한가? 그리고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구라를 한 번 치면 권위는 확실하게 사라집니다.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한 번 거짓말 딱 하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내 주변에 10명의 사람들이 보고 있다며 10명 중에 정직. 한 명은 내 말이 구라인 걸 알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어서 한 명, 두 명씩 알기 시작하면은 다 알아.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노력들이 무너지는 거는 다 한순간이죠. 한순간이다. 다 무너져. 그러니까 이런 정직이라고 하게 되는 가치 자체가 달성하기 어려운 거니까 사람들이 더 가치를 높게 쳐주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정직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차피 구라 뽀록 나니까 정직해져라. 그리고 정직해지는 게 제일 빠른 길이다. 그리고 정직해지게 되면은 명예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인맥 관리나 그 다음에 전반적인 다른 사람들에 있어서 대외 관계, 조직 관계를 좋게 하려면 정직해지는 게 좋다. 어차피 혼날 거면은 정직해지고 혼나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정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어땠는지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서상.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어차피 거짓된 걸로 인해서 신뢰관계가 만들어진 거는 너무 빨리 깨져요. 네, 달콤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달콤함은 오래 먹다 보면 사실 질리는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솔직하게 나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게 그 부분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요즘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신뢰롭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 배제를 하더라고요. 버리고 하는 그 첫 번째가 신뢰더라고요. 근데 그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는 바로 정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네, 정철. 정직의 기본은 사랑입니다. 사랑. 러브. 그리고 러브와 휴머는 우리말로는 사람, 사랑 비슷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사랑해야 돼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면 정직한 무지개 반사? 아니, 사랑해.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집착인 것 같아. 김작. 네, 저는 약간 거짓말을 하려는 스킬을 배우려고 사실 저는 계속 노력을 한 케이스라서 요거 할 때 거짓말 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내가 더 거짓말해야 되겠다고 했던 거가 거짓말이라는 거를 이번에 알게 됐는데 그렇네. 그게 제가 거짓말을 못하는 게 뭐 스킬이 없고 정직해서일 수도 있지만 사랑이 없어서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맞네. 예. 좀 사랑이 없어. 이게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고 더 잘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못 봐주는 거지. 너무 칼 같아서.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나이 먹으면서 깨달았거든요. 결국에는 정직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늘 생각을 했는데 사랑의 마음으로 판단을 하면은 되겠다. 이런 깨달음을 오늘 얻고 갑니다. 그렇네요. 저도 오늘 정철 이야기 중에 되게 좋았던 거는 거짓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진 이렇게 했다라고 하게 되면 믿어주는 거. 내가 김작이 했던 말을 듣고서는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정철께서 얘기를 하셨던 그 사랑 이런 것들 뭐 공감을 저는 하고 있는데 이제 혹시나 다른 분들께서 공감을 못 하실까봐 좀 계속해서 좀 물어보긴 했었는데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 함께 하려면 의도나 내가 지향하는 마음 자체가 사랑을 기반으로 깔고 가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정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정직에 대해서 탈탈 털어봤는데 얼마나 털렸을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진 털었으니까 거진 털었으니까 이제 듣는 사람께서 판단을 해주시는 거고, 혹시 거진 털었는데 좀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물음 남겨주시면 또 성실하게 거진 AS 해드립니다. 야, 왜 이렇게 잘 써먹어? 그럼요. 자, 오늘 인성역전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